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유지혜 작가님의 쉬운 천국입니다. 출판사는 어떤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26부터 28까지 해외로 여행을 다니며 쓴 에세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작가님이 28에 방문했던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0파운드짜리 행복. 새로운 숙소 앞에 어릴 적 보던 것과 비슷한 구멍가게가 있었다. 주머니에 1파운드가 있길래 들어가 물었다. 혹시 1파운드로 살 수 있는 거 있나요? 아저씨의 한마디. Only water. 어릴 적엔 아파트 상가마다 작은 슈퍼들이 있었다. 나는 미츠라는 과자를 자주 사 먹었고 그 가격이 300원 하던 시절이었다. 허무맹랑하고 깜찍한 금액이 초등학생에겐 유용한 가치가 있었더랬다. 런던에서 내가 하나로 1,500원쯤 하는 1파운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쥐똥이 묻어있을지 모를 코딱지만한 싸구려 초코볼이나 수돗물 맛이 나는 생수 한 통 정도였다. 요즘엔 1,000원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선 껌이나 라이터 말고는 아무것도 못 사고 나올지도 모른다.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쓰는 돈이 많아질수록 작은 소비로 행복해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10만 원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전 만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을 본받아 딱 10,000원만 가지고도 충만한 하루를, 아니 적어도 오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보려는 것이다. 우선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플라스틱 통에 집에 남은 밥과 반찬을 간단히 담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먹밥이나 김밥을 싸는 것도 좋겠다. 도시락과 함께 물 한 통을 챙기고 책과 노트, 필기도구도 간단히 챙긴다. 공원으로 나선다. 그네와 미끄럼틀 위에서 나름의 묘기를 부리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첫 끼를 먹는다. 그러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자기 또래 아닌 누군가가 궁금한 아이들은 호기심을 부릴 것이고 난 그들과 금방 친해질 것이다. 나는 완벽하게 비운 도시락통을 가방에 얄미울 정도로 재빨리 집어넣고 책을 펼쳐 읽을 것이다. 그러다 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카페에 들어설 것이다. 통유리에 사선으로 햇빛이 꽂힌다.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켜 아주 천천히 들이키며 챙겨온 노트와 펜을 꺼낼 것이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을 꺼내어 펼쳐 보일 것이다. 등이 따뜻하게 데워질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오고 난 아주 평범하지만 범상치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자랑할 것이다. 커피는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겨서 거리를 걸으며 겨울처럼 홀짝거릴 것이다. 우연히 발견한 허름한 동네 문구점에 들어가 그곳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비좁은 곳인지를 체감하며 잘 깎인 새 연필 하나와 스티커를 살 것이다. 반짝이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그것의 값은 총 2,300원 정도일 것이다. 정이 많은 노쇠한 주인은 추억에 잠긴 내 눈빛을 읽어 콜라맛 젤리 하나를 선물로 쥐어줄 것이다. 이제 집 근처 꽃시장으로 간다. 한 송이에 1,500원 하는 장미를 3송이 살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거실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내 방에 하나, 정성껏 손질해 꽂아둘 것이다. 그러고는 700원을 주고 사온 신라면을 엄마표 김치를 곁들여 먹을 것이다. 마치 한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이국에서처럼. 깨끗이 씻고 로션 때문에 미끄덩거리는 손가락으로 아까 산 연필을 쥐고 일기를 쓸 것이다.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사진 못했지만 낡은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과 뾰족한 연필과 일주일치의 붉은 생명은 충분히 즐길만 했다.
그러나 내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가령 아이들이나 문방구를 마주치는 우연, 커피집 사장님의 친절, 햇살, 통유리의 깨끗함, 꽃향기, 힘찬 걸음 같은 것들이었다. 순간 초등학교 2학년이 썼다는 동시 하나가 떠올랐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뺨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다지도 투명한 시선으로 순간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우린 벌써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10,000원조차 필요 없었다. 또렷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야 찬찬히 내 주위에 흩어져 있던 아름다움을 맞이한다. 어떤 순간도 그냥 스쳐버려도 좋은 순간은 없었던 거다. 공짜로 주어지는 순간들은 결코 소박하지 않다. 그처럼 환하게 우리 삶을 비추는 순간들은 숨막히도록 아름답고 거대하다. 그것은 결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다. 확실하고 큰 행복이다. 돈 없이도 느낄 수 있는 넉살 좋은 행복들. 방을 나설 수 있는 자유, 공짜. 친구 목소리, 공짜. 빨래 냄새, 공짜. 웃기, 공짜. 일기 쓰기, 공짜. 스트레칭하기, 공짜. 걷기, 공짜. 넘어지기, 공짜. 춤추기, 공짜. 사랑하기, 공짜. 사랑받기, 공짜. 눈, 바람, 비, 햇볕, 공짜. 계절, 공짜. 오늘 하루, 공짜. 어제, 내일, 공짜. 삶, 공짜. 미니 서커스.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은연중 깨닫게 해주는 사람. 내가 돈이 없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교통카드를 쥐어주는 사람.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자기 옷장과 침대를 내어주는 사람. 그녀만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일정을 짜고 비행기를 끊었다. 이런 방식의 여행이 이젠 3년 차니 연례 행사라고 말해도 좋았다. 저녁 식사는 아주 가볍게 해야 했다. 지현이 나 몰래 어떤 액티비티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청바지도 안 되고 무릎이 보이는 하의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택시가 한적한 공원 앞에 멈췄다. 잔디 위에 밧줄과 사다리와 트램펄린이 보였다. 공중을 가르는 사람들의 휘어진 몸통도 보였다. 미니스커트를 경험해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우린 심상치 않은 몸풀기 동작부터 시작해 본 동작을 연습했다. 사다리를 올라 지상 5층 정도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 우선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마음이 놓이는 안전장치 하나 없는 그 널빤지 위에 꼿꼿이 서서 일단 왼손으로는 발을 잡고 오른손은 뒤로 뻗어 얇은 철 기둥을 잡고 몸을 지탱해야 한다. 코치가 내 허리에 밴드를 잡아당기면 나는 그 반동에 의존해 몸을 절벽 쪽으로 기울이고 나머지 한 손을 바에 안착. 이때 철로 된 바는 예상외로 몹시 무거워 온몸이 휘청였다. 중심. 오로지 중심을 잡는 일만이 중요하다. 이제 준비 동작이 끝났으니 호령에 맞춰 점프를 해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격려의 호응을 보내는데 나는 큰 무대 위에 서서 첫 가사를 까먹은 가수처럼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는 그냥 발을 내딛었다. 점프라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포기에 가까웠다.
머릿속 계산을 놔버리는 게 용기일 때도 있다. 첫 번째 스윙에서 반동을 이용하여 발을 바에 걸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실패에 의기소침해졌다. 3번의 시도 끝에 비로소 해낼 수 있었다. 발을 바에 걸고 그 다음 스윙에서는 손을 바에서 놓고 완전히 팔을 쫙 펼쳐 거꾸로 만세를 하는 응용 동작까지 성공했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공기 속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쭉 늘어나 시원해진 어깨 죽지. 점점 두려움이 가셨다. 요령도 생겼다. 어떤 타이밍에 다리를 올려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손을 놓아야 하는지, 사다리에 서서 이전 사람의 시도를 비교적 비슷한 시야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면 더 직접적인 감이 왔다. 하지만 시도하는 내내 긴장은 줄어들지 않았다. 늘 처음처럼 떨렸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출발 전 한 번 더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그들이 함께 긴장한 표정이어서 마음이 좋았다. 내 무게를 온전히 지탱하는 단단한 손의 아집과 할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를 다잡아보는 호흡. 이 모든 것들이 내겐 처음이었다. 두려움을 이겨낸 그 개운한 기분을 나누는 전후에 또한 생겼다. 욕심부리지 않고 정해진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괜한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단 기회가 왔을 때 연습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 실컷 격려하는 것. 소리라도 크게 지르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몸으로 직접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정직하고 순수해서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것이다. 아침 만들기. 새들의 지저김을 무시하고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오후였다. 사람들은 이미 하루의 절반을 보낸 후였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으나 난 이미 아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런 탓에 나는 밤낮이 거꾸로 된 시차가 반갑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면 어느새 잠이 깨버리곤 했는데 그러면 잃어버렸던 아침이 찾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저절로 당도에 있는 아침. 아침을 생략하고 오후에 일어나는 생활이 꽤나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은 아침 햇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아침에는 기적이었다. 인자하고 눈부신 자태가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는 응원을 보내온다. 아침은 음악 없이도 완벽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시선마저 목적 없이 풀어헤친 채 있어도 좋았다. 아직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빛이 드리워진 아침에 경박스러운 알람 소리는 필요하지 않았다.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거실을 배회한다. 그러다 커피 사 먹을 자투리 동정과 얇은 책 한 권을 챙겨 거리로 나간다. 꼭 외출해야만 한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마주한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광경을 나는 공짜로 목격한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린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기분을 느끼며 몸을 기대어 사거리 스타벅스의 문을 연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안전한 느낌. 낯선 이들의 조화로움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아침의 풍경.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오전 10시의 움직임은 화창했다. 아침에 먹는 샐러드는 물방울이 채 가시지 않아 더욱 아침의 표정 같다.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편도 좋겠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알맹이보다 더 생생한 것은 없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넘기며 이 아침에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침들을. 자고 일어나는 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밤이 있음을 이제는 안다. 기분이 상하거나 일이 안 풀리는 날에는 잠에 들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르게 23세 나는 아침이 많았다. 학생 때의 지옥 같은 아침들을 건너 나는 나의 의지로 아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럽 여행 갈 거라고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하던 시절, 30분 간격으로 있는 아침 버스는 출근 시간과 애매하게 엇나가 있었고 나는 과감히 이른 시간을 택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은 우아했다. 정류장에 내리면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다. 말로만 듣던 그 자투리 시간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다. 아침마다 같은 카페에서 같은 음료를 마시고 몇 페이지씩 책을 읽는 일은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궁상맞게 아무도 없는 회사 계단에서 책을 읽어도 그 귀엽고 생산적인 아침 시간은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루의 모든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조그만 시간이었다. 아침은 절실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잠의 달콤함을 밀쳐낸 사람만이 이 시간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만 아는 시간이 쌓일 때 피어난다는 걸 그 아침을 통해 나는 알았다. 여행을 통해서도 꽤 많은 아침을 만났다. 가장 싼 비행기는 보통 극도로 이른 오전 이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짐을 싸고 아무도 없는 거리와 작별하며 공항으로 가는 일이 잦았다. 뺨에 스치는 공기는 아직 아무도 맛보지 못한 것. 사람들이 북적이기 전 이미 하루를 시작한 소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공항으로 향하곤 했다. 지하철 첫 차가 들어오는 모습, 신문 배달을 하는 자전거들의 생생함과 노천 카페에 앉아 출근 전 신문을 읽는 사람들, 아직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무지의 하루, 마치 도화지처럼 깨끗해서 온갖 기대와 가능성들이 차별 없이 줄을 선 그 시간을, 신성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출근하는 사람들의 근면함과 이미 청소된 거리의 의연함을 그제서야 보았다.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깨어 아침을 밝히며 내 앞을 지나갔다.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말은 아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상투적인 말일 뿐이다. 하지만 아침을 맞는 사람에게 떠오르는 태양은 매일이 새로운 기회의 얼굴이다. 공항 창가를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태양의 미소를 본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살. 난 이 시간이 어쩌면 여행에서 제일 좋았다. 그것은 아침의 힘이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된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힘. 해냈다는 느낌은 매번 나의 아침에 저장되고 있었다. 잊고 있었던 나의 아침. 근면하고 의연한, 조용히 모든 것을 해내는 아침을 나는 살고 싶어진다. 깨어있고 싶다. 점심시간. 주현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그녀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유일한 자유시간을 내어줄 리 없다. 그가 속한 공간에 찾아가는 것은 그 반경 속에 내 흔적을 묻힌다는 의미다. 난 서슴없이 점심시간을 내어준 그녀에게 고마웠다. 줄무늬 맨투맨을 입은 그녀가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나자 나는 영화 프란시스 하에서 프란시스가 소피를 데려갔을 때처럼 외쳤다. 좋아하는 영화가 비슷하면 은근슬쩍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기 좋다. 별거 아닌 장면을 따라하며 배우처럼 손을 쫙 펼쳐 보이면 점심시간 런던의 거리가 우리의 무대가 되는 듯했다. 우린 그녀가 평소 좋아한다는 샐러드집에서 점심거리를 사 공원으로 갔다. 데리야키 소스를 얹은 구운 연어에 색감이 화려한 온갖 채소들을 버무린 건강식이었다. 공원은 스퀘어 가든, 말 그대로 울타리로 둘러싸인 네모난 공원이었다.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이든 2배는 더 맛날 뿐더러 여름, 공원, 런던의 3박자는 지금 이 순간 붙잡아야 하는 향신료였다.
지극히 점심시간다운 풍경, 사람들의 대화와 무릎에 올려둔 간식거리들이 오후의 공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우린 야무진 점심시간을 보냈다. 주현은 툭툭 이야기를 잘했다. 비자 날짜가 꼬여서 이번 여름에는 영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며 이마를 긁었다. 그녀는 홍콩 영화 주인공처럼 머리는 몹시 짧고 옷차림은 수수하다. 이런 털털함으로는 도저히 그녀가 한국에서 수재들만 가는 예술학교를 졸업해서 영국에서 바로 취업에 성공한 멋쟁이라는 걸 가늠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내색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 영국에 올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는 솔직함에 이리저리 흘러가듯 살아도 자기 자신다운 그녀가 기특했다. 말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유로운 자아. 작은 몸집으로 모든 걸 척척 해내는 그녀. 내가 모르는 그녀의 아득한 결실들을 상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솔직하고 바람직한 청년이었다. 우린 아쉬운 기색 없이 헤어졌다. 겨울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주연을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고 난 일부러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그 시간을 곱씹는 일은 꽤 근사하다. 생각보다 감상적으로 되는데 그럴수록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거리를 걸으며 그녀와 나의 이렇게나 다른 생김새와 말투와 생활과 꿈에도 무언가 닮은 구석이 있음을 느꼈다. 우정의 씨앗이 된 교집합을 몇 년 뒤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린 씩씩함이 닮았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굳이 숨기지 않는 털털함이 닮았다. 다음날 지현이 반차를 냈는데도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 한 일이라고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러 짧은 산책을 다녀온 일과 이웃집 마당에 있는 흉측한 괴물 형상에 대해 이야기한 일밖엔 없다. 누구라도 그 집이 이 동네의 마스코트라는 걸 알 것이다. 할로윈을 요란하게 치르는 문화라 어느 할로윈 데이에 만들어둔 것을 귀찮아서 아직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집 사는 아주머니가 조형 작가라도 되는지 하여튼 그 기괴한 거미 모형은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괴물과 몹시 닮았다. 뽀글뽀글한 핏줄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몸집이 정말 똑같다. 형광빛과 은빛 스프레이가 덧대져 있다는 것만 빼면 코끼리보다 큰 거미 다리 하나가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생동감을 더한다. 난 이 거미 보면 거의 집에 다 왔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져. 이 집 꼭 해리포터에 나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전형적인 영국 가정이 사는 벽돌집인데 아마도 그 집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살고 있을 2층 방이 창문 너머로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그 방 주인과 마주친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록밴드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은 그 방을 힐끗 쳐다보곤 했다. 런던에서 보내는 사춘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상상해보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멍을 때린다. 1년에 단 며칠 함께 만나 기껏 한다는 것이 멍 때리기인 우리는 천하태평인 모습이 닮았다. 친구답다.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빽빽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으니 좋다. 각자 소파에 늘어져 음악을 듣는데 지연은 바로 잠에 들어버렸다. 가장 맛있는 낮잠을 자려고 여름이 온다. 난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를 스피커에 연결했다. 잠든 친구를 깨우지 않을 만큼의 음량으로 잔잔한 배경이 되어주는 음악을. 낮잠 뒤의 하루는 새날이다. 게으름이 다 떨어져 갈 때 겨우 일어나 어제 먹다 남은 피자에 와인을 곁들여 먹었다. 우리의 시간은 담백했다. 어릴 때 엄마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며 광수 생각을 뺏어간 것처럼 나는 담백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현과 나의 우정과 또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의미를 저절로 연습하고 알게 되었다.
잠깐 멈춰 서서 각자 생각을 하다가 또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멀어지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간, 쓸데없는 치장 없이 순수한 느낌, 담백함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담백하지만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영원히 질리지 않는 하얀색처럼. 여름의 단 며칠이 선명한 빛을 머금고 막을 내렸다. 이렇게 알싸한 여름이 내 생에 또 있었을까 되뇌다 기차에 올라탄다. 기차에 올랐다. 문자가 왔다. 가방 안에 편지 있어. 우린 서로에게 유일무이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대체 가능하지도 않은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냥 서로가 각자의 인생에서 흘러가는 템포와 굴곡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감내하면서 서로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든든한 응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부담 없이 담백하게. 난 그녀의 착각이 사랑스러워 내리자마자 답장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언닌 유일무이해, 나한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더 끈끈해진 여름의 우리였다.